네, 안녕하세요. 히쌤교실의 히쌤입니다. 이번엔 14번째 시간 2차 세계대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PPT 보면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2차 세계대전 순서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개와 그리고 결과와 전후 처리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바로 보기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이 무엇인가요? 이 사진은 과연 무슨 사진일까요? 이 사진에 있는 이 사람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던져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 장면은요, 영화 피아니스트의 한 장면이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중에 있는 피아니스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선생님 너무 옛날에 봐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 장면은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네요. 누가 봐도 도시죠? 그 도시가 말 그대로 폐허가 된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이에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부스러기, 먼지, 그리고 시체. 이게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역사에서 배우다 보면 뭔가 항상 재미있게 느껴져요. 뭔가 싸우고 한다는 것이 싸움 구경이 재밌다라고 하듯이 뭔가 재미있게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전쟁의 참혹함입니다. 먼저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들을 몇 가지 보여줄 거예요. 발발입니다. 독일이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요. 독일은 소련을 침공하지 않겠다. 소련도 독일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하면서 독일과 소련이 동시에 폴란드를 침공해서 반반을 나눠 가집니다. 그러자 영국과 프랑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독일에 선전포고를 해요. 그 이전에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점령했고요. 그리고 체코도 먹었죠. 거기까지 영국과 프랑스가 경고를 하면서 참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초기에는요, 독일이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해요. 이탈리아와 함께 아프리카까지 침략해요. 세계로 전쟁을 펼쳐나가죠. 독일이 프랑스까지 점령하게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유럽의 전 지역을 히틀러가 독일이 장악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무언가 침몰하고 있는 사진이요. 배가 침몰합니다. 일본의 진주만 습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급작스럽게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지금의 하와이인데 그 진주만을 공격해서 항공모함과 미국의 구축함을 폭격으로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은 전쟁을 확산시키게 되는데 영국의 저항으로 전쟁이 장기화돼요.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게 되는 게 바로 독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의 이야기는 독일이 프랑스도 먹고 폴란드, 유럽, 스페인은 역시 이제 독일에 협력하게 되고 노르웨이 이쪽 북쪽으로도 가고 덴마크 쪽, 막 스위스 이 지역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자 영국도 공격하려고 했는데 영국이 저항이 막강해서요. 영국을 점령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국의 저항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자 독일은 물자를 목표로 소련을 공격하게 돼요. 불가침 조약이었는데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침략하게 돼요.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동남아시아까지 침략하게 돼요. 왜? 이쪽에는 석유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자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견제하게 돼요. 아시아 쪽에서 일본의 석유와 물자들을 공급해주고 있던 미국이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게 되면서 견제하게 되죠. 그러자 일본이 안 되겠다. 미국 하와이를 공격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전폭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역시 태평양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미국이 참전하게 되죠. 이러한 와중에서 어마어마한 작전이 하나 펼쳐지게 되니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프랑스의 노르만이라는 곳을 상륙 작전을 해요. 마치 인천 상륙 작전을 떠올리면 돼요. 인천 상륙 작전이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모티브로 전개된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합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을 대파하게 되죠. 이거 영화로도 나와 있죠. 아직 선생님 보지 못했는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되고요. 소련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을 격파하게 돼요. 독일은 겨울을 맞이하죠. 항상 소련을 공격했던, 러시아 지역을 공격했던 나폴레옹도 그렇고요. 이 동장군 앞에서, 겨울의 앞에서는 맥을 못 추게 되는데, 역시 소련도 비슷하게 독일을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요. 독일뿐만 아니라 소련도요. 연합군이 아프리카에서 독일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독일이 아프리카에서도 맥을 못 추게 되고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이 계속해서 패배하게 되자 붕괴하게 되고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펼쳐 프랑스를 해방하게 돼요. 그래서 연합국,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벌여서 프랑스를 해방하게 되는데,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어떤 느낌인가를 보고 싶으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조금 이제 2000년도 이쯤에 나온 영화인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첫 장면이 그 상륙작전을 묘사하고요. 너무도 리얼해서요. 보면 많은 걸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길고 길었던 전쟁은요, 결국 끝을 맞이하게 돼요. 독일이 항복하게 되죠. 45년 5월입니다. 히틀러가 자살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항복하게 되고요.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돼요. 그러자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그게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과 연관되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된다.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을 항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라는 명목하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죠. 도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일본이 우리에게 한 악랄한 짓, 다른 나라들을 침공한 죄는 당연히 있죠. 하지만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많은 민간인이 죽은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꼭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버섯 구름이죠.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입니다. 그 일대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은요, 그 열로 인해서 진짜 형체도 남지 못하죠. 사람이 그렇게 되고요. 또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는 피폭이 되고, 그 지역은 원자폭탄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되게 된다. 방사능 오염이 된다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듯 전쟁의 피해는 너무도 막심합니다.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유대인 대량 학살 등 반인륜 범죄가 발생하고 도시가 파괴됩니다. 폭격으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도시들이 없어지게 되고요. 유대인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그런 수용소에 몰아서 독가스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선생님 베를린에 가서 이 유대인 학살과 관련된 기념관에 갔는데요. 너무도 먹먹해지고요. 너무도 슬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요, 독일이 나쁜 놈이다, 일본이 나쁜 놈이다 라고 선생님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전쟁이 나쁜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는요, 전쟁 중에는요,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벌어지게 돼요. 그게 심지어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죠. 여러분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진다면요. 그러한 전쟁을 어떻게 처리할까? 전후처리 문제입니다. 대서양 회담을 통해서요, 전쟁류 연합국 대표들이 전후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전후평화 원칙으로 대서양 헌장이라는 것을 마련하게 돼요.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전후처리 문제를 협의하고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서 독일이 분할 점령되고요. 일본에서는 미 군정이 실시되죠.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주권이 금방새 회복되게 됩니다. 1951년이죠. 6.25 전쟁 중간입니다. 전범 재판 개최가 되어 독일의 뉘른베르크와 일본의 도쿄에서 전범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1급 전범들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되죠.
일본은 도조 히데키 같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요. 일본의 한계든 천황이 여기서 열애가 됐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지 못하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또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제사회는요,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국제연합이라는 걸 창설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엔이죠. 이 유엔은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만들고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로 군사적인 제재가 가능하게 유엔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무기 반대 운동까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핵무기가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너무도 자세히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 중국, 인도,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핵무기들이 만들어지자 반대 운동이 계속해서 전개되게 되죠. 이건 유엔의 마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하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같이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냉전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같이 여러분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옛날에 이 전쟁 이야기를 할 때 너무도 재밌었어요. 탱크, 전투기, 그리고 어떤 나라가 점령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공격해서 이기고 정의가 승리하는 이러한 구도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냥 재미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도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것들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많은 것들이 나오니까요. 한번 보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습니다. 승전국은 선이고 패전국은 악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선이라고 할 수 있는 승전국에서는 패전국이 저질렀던 그런 악행들이 없었나? 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이 서로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도 꼭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